네, 교수님 7시 반이 돼서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저희 이제 서울대 사범대의 생물교육과에 올해 부임하신 하민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하민수 교수님께서는 워낙 서술형 평가 답안 자동 채점으로 어, 굉장히 유명하셨고, 그래서 또 많은 협력을 하던 차에 또 저희 학교까지 이렇게 오셔서 AI 융합교육학과에도 앞으로 또 많이 도와주실 예정이십니다. 오늘은 과학과 서술형 평가 자동 채점에 대한 연구를 해주실 연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함민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서울대 오시기 전에 강원대에 계셨습니다. 아까 앞에 강의해 주셨던 김성우 교수님도 강원대에 계셨고, 강원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에듀테크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과학교육 박사 받으시고, 또 뉴욕 주립대에서 또 연구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함민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지가 3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직도 굉장히 어색함,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발표할 PPT를 공유하고, 네, 시작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자 도구를 좀 없애고 싶었는데, 발표자 도구 숨기기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잠시만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간 동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기술에 관한 내용인데 비지도 학습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그 취지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꾸준히 만드시고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고 또 수업은 또 좀 창의적이고 다양하면 좋다라는 저희 생각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을 좀 연구하던 차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내용과 이제 앞에는 서술형 평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방금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서울대 생물교육과에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생물교육이고, 흔히 이제 뭐 교육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육학에서 이제 하는 그런 교육평가, 측정평가는, 이제 굉장히 또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연구를 하는 곳이죠. 네. 근데, 저도 이제 평가에 관한 연구를 하지만, 저희가 교과 교육에서 주로 하는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뭐 형성평가 같은 그런 이제 학습을 위한 평가 쪽에 이제 더 포커스가 있고, 뭐 사실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다양한 그런 대규모의 총괄평가는 저희 관심 밖이고요. 네. 저희의 전문성 밖에 있는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을 위한 평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교과교육 전문가로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동 채점을 연구하는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뭐 교육적인 어떤 큰 담론을 뭐 만들거나 뭐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연구는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뭐 저에게 이제 뭐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깊게 고민해 본 적은 많지는 않다. 네. 물론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생각은 가끔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조금 생각해 주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저희는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이제 또 연구자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의 아이디어가 녹아져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 형태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고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이제 연구 중심인데, 저희가 이제 요 오늘 특강 때 소개해 줄 그런 몇 개 이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비판적으로 접근하시거나 또는 이 뭐 별로 이렇게 효능성이 좀 이렇게 낮네요. 뭐 이런 어떤 평가가 있을까 봐.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서비스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는 지금 뭐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교과 쪽에서 자동 평가 연구를 저는 이제 2009 년부터 해 왔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최근에 이제 자동 평가하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길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또 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뭐 또 다른 데 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한 14년 동안 지금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있고, 왠지 그냥 제 느낌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뭐 어떤 이제 이 연구와 관련된 어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경험적인 지식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 계시면은 말씀드릴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서술형 평가를 이제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서술형 평가를 이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해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서술형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보여주는 어떤 좋은 소재를 찾다 보니 이제 이 콜럼버스의 달걀을 생각했는데, 이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답을 보여주면은 사실 뭐 굉장히 쉽죠. 네. 어떤 거든. 근데 사실 이 보여주기 전에, 그래서 이제 어떤 답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게 되면은 이제 '아 나도 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네, 사고방식 편향이 드러나겠지만, 실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전에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답지를 안 보여주잖아요. 선지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 빈칸에 이제 내 생각을 이렇게 적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네, 콜럼버스 달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 좀 이게 줌으로 하면 굉장히 인터랙티브하지 않아 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좀 재미있는 어떤 그 도덕 문제라고, 네,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보시면은, 근데 문제를 보면 제가 4 번인지 5 번인지 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4번 아니면 5 번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도덕 시험 많이 풀어 보시면은 사실 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문제가 없어도 밑에 보기만 봐도 뭐 4 개는 좀 뭐냐게 이제 나쁜, 네, 그런 행동이라면, 하나는 네 좀 좋은 행동이면 이제 답은 이제 좋은 행동일 테고, 뭐 그 반대면 또 반대겠죠. 그래서 이게 참 선지가 있으면은, 네, 문제를 안 봐도 네 풀 수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선지가 있으면은 사실 보면은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이제 옳은 행동인지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4 번이 근데 이게 좀 "3만 점 맞기 바란다."가 약간 좀 어색한 것 같고, 뭔가 놀리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5 번도 좀 좋은 조언인 것 같긴 한데 좀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아마도 이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을 텐데, 네, 이것도 하나 서술형 평가 우리가 왜 써야 되는지 선택형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되었건 요 문제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어떤 그 답을 보여주면은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그른 행동인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평소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콜럼버스 달걀이랑 요 도덕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열려있는, 그래서 선지가 없이 열려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주면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해, 그 다음에 실제 행동,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술형 평가라든지 또는 이런 수행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술형 평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차는 요 다음과 같이 이제 해놨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왜 우리가 서술형 평가를 사용해야 되는지 좀 학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진단과 공정성이라는 그런 이제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의사소통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는 이제 교과를 연구하는 것이 연구자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습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과학을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그런 학습을 위한 평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평가 어떤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총괄 평가하고는 이제 그런 학습을 위한 평가는 좀 어떤 그 목적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진단 기능입니다.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형태로 이제 과학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전혀 모르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개념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 학생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떻게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단이라는 관점에서 선택형 평가는 그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일부 이제 학자들은 거의 이제 진단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택형 평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답안들, 이 선지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학생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학생이 이제 그 선지를 선택할 때는 자기 생각과 가장 근접한 거를 물론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지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연습해져 왔고 이제 훈련되어져 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떤 답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답안대로 이 학생의 머릿속에 지식이 정리되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진단의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신에 서술형 평가를 주면은 뭐 학생이 이제 거기 이제 평가지에 어떤 답안을 적을 텐데, 그 답안에 적힌 것이 이제 그 학생의 머릿속에서 나왔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서는 진단 기능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갖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정성에서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선택형 평가가 가지는 그 운, 네, 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자기가 점수를 얻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선택형 평가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서술형 평가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공정이라는 것에 이제 뭐 하나 좋은 예시일 줄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의대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지식을 이제 선별해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진단하고 거기서 처방을 내리는 이런 직업인 거죠. 의사라는 어떤 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답지 뭐 선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은 다음에 이제 환자를 보고 그런 어떤 자기 지식을 이제 인출해내고, 그래서 이제 그 타당한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 네,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그 직업이죠. 네. 그리고 의사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이제 그런 이제 역량을 갖춰야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대생을 뽑거나 또는 뭐 의사라는 어떤 직업의 면허를 주거나 이런 과정이 기본적으로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평가가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술형을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선택형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의대생을 선발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훨씬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학생이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어떤 진단적인 측면,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서술형 평가가 훨씬 더 네, 좋은 측면을 좋은 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의사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문제 해결 관점에서 이 서술형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어떤 생각들, 지식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해서 이제 인출해 냅니다. 네. 인출해 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겠죠. 이런 과정을 이제 흔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고 키워드들을 이렇게 생각해 내면은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뭐 좋은 어떤 가설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검색을 해 가지고 이제 어떤 더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이런 이제 문제 해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내는 거죠. 선택형 평가는 사실 뒷부분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하고 좋은지를 이제 선택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뭐 연역적인 과정, 수렴적인 과정 요 단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그 후반기에 있는 그 문제 해결 과정에 이제 굉장히 특화된 그런 이제 평가인 거고요. 근데 사실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거는 발산적인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인출해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 과정,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좋은 것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네, 선택형으로 평가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제 생각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문제 해결에서 두 번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술형 평가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생각을 해내고 인출을 해내야 되는 그 과정이 이제 반드시 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서술형 평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능력도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브레인스토밍한 정보들을 가지고 추후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당화하는 과정들은 네, 연역적인 과정은 뭐 당연히 뒤에 있겠죠. 그래서 서술형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고 예, 선택형 평가는 굉장히 제한된 문제 해결 과정을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상적으로 이제 초중고 동안 그 학습 과정에서 서술형 평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은 아마 그 역량이 아주 균형감 있게 네,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설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인데, 네, 이것도, 네, 뭐, 요거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서술형 평가를 하면은 선택형 평가보다는 당연히 설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네, 이 서술형 평가는 학교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일단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선생님의 일이 네, 굉장히 는다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뭐 때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뭐 자기 교육 철학의 이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업무도 이제 업무 부담은 상관없다라는 선생님들이 계셔도 즉각적으로 피드백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설명할 이제 빠른 피드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꼭 업무 부담만이 네, 그 큰 원인은 아니다,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빠른 피드백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술형 평가 점점 늘면은 그냥 평가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그 평가가 고부담 평가이고 중요한 평가이고 학생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진로와도 관련이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겠죠.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을 대비한 어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고분한 평가를 대비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대비를 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평가가 점점 늘어나면은 이런 평가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학습 또 굉장히 늘 수 있을 테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네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네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면은 일부 이제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불편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이 이걸 분석해서 제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불편한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해 보진 않고 있는데 네, 이런 보고가 최근에 네, 심심찮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그냥 컴퓨터가 분석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좋은 점이 많으니까 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AI 융합교육 그 전공 원생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만든 그 시스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는 거는 교육이라는 어떤 그 인간의 활동이 굉장히 규칙에 기반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도 굉장히 규칙에 기반한 것이죠. 네, 멋대로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이 이제 성립하는 게 굉장히 룰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육도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잠깐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창의성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좀 복잡한 어떤 복잡한 역량을 평가하는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또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이런 좀 그 시를 쓴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걸 평가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이제 규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우리가 문서나 또는 글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규칙은 있고요. 규칙이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렵고 문서화하기가 어려운 거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없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그냥 눈을 감고 읽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주사위를 던지가면서 네, 점수를 주는 게 네, 무작위가 규칙의 반대말이고요. 규칙이 다 있습니다. 네. 창의성 평가, 뭐 시를 평가한다거나 학생들이 작성한 뭐 어떤 수필을 평가하든 어떤 것이든 네, 규칙이 다 있고요. 근데 그 규칙을 이제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문서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뭐 최근에는 이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게 문서화하기 어려운 그런 평가도 이제 어떤 그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면은 이제 컴퓨터에게 네, 부탁을 해가지고 네, 어떤 규칙으로 이제 이런 이제 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역으로 네, 컴퓨터가 찾아내기도 하는 그런 연구도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규칙이 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이제 있으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어떤 교육의 어떤 그런 이제 모델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사람이 쉽게 못 만들어내는 그런 그 문서 이게 규칙의 어떤 그 내용들도 네, 컴퓨터가 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잠시 이제 저희가 빠른 피드백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어,
이런 앱도 요즘에 많아가지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화면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요런 그 문제를 이게 지금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 스크린.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이제 버튼을 누르거나 요즘은 뭐 학생들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응답을 하면은 그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학생 반응 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버튼형의 리모컨을 사용한다고 해서 클리커라고 많이 이제 닉네임처럼 부르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주고 빠르게 이제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이제 교육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네. 빠른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장점은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기록이 되니까 이제 그 기록된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동단적인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즉각적인 피드백도 당연히 가능하고 기록을 바탕으로 이 학생들의 트라젝토리를 우리가 분석해서 이제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흥미를 잃는 학생도 있을 테고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잘 못 풀지만 나중에는 열심히 해서 잘 푸는 학생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들, 트라젝토리도 우리가 리포트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어떤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시스템에서 이제 클리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이 빠른 피드백인데 반드시 학생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빨리 제공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문항 변인도 있고 학습자 변인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취 수준이 굉장히 낮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메타인지라든지 또는 반성적 성찰하는 능력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피드백을 줘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주로 이제 이런 빠른 피드백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가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습관처럼 어떤 그런 판단을 하거나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과 같은 경우는 오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과학적 개념을 대체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네.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학적 개념을 알려줘도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주고 학생들이 그 잘못된 개념이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선생님이 바로 피드백을 제공하면은 학생이 이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제공하는 그런 과학적 개념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과학적 개념의 과학 교과에서는 이제 5개념도 있었고 뭐 다른 것은 이제 보니까 뭐 영어의 그런 그 발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이런 습관과 관련돼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면은 학생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들 뭐 습관처럼 이제 행하던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빠른 피드백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피드백에 관한 그런 리뷰 연구를 좀 보면은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만을 이제 선택해야 되면은 빠른 피드백이 낫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피드백을 어떻게든 하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서술형 평가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아까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 할 때 그때 부터 연구를 해서 저희가 2014년 겨울 정도에 온라인에 공개했던 건데 생각보다 연구 기간은 좀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진화 개념에 관한 에세이. 근데 이 에세이가 아주 짧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 한 평균 60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안에 이제 9개의 개념 요소를 평가하는 9개의 알고리즘을 넣어 놨는데 꽤 상당히 긴 응답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이 채점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양이 응답이 이제 일반 생물학 수업 시간에
여기에는 700명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일반 생물학 그 강의실에는 약 한 300명 정도가 거의 평균이고 700명 넘는 어떤 강의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이 듣는 그 클래스에서는 서술형 평가를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뭐 TA 수를 늘려서 네, 예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TA가 늘면은 네, 채점자가 늘면은 채점자의 어떤 그 일관성도 지금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공지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를 보여주고 학생들 응답을 수업 시간 내에 받으면 그 자리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수업 시간 내에. 그래서 이런 용도로 저희가 이 이보 그레이더라는 걸 만들었었고 이보 그레이더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도 되지만 모든 학생들의 어떤 그 응답을 이제 다 기록을 할 수 있고 그 기록된 것에 이제 분석된 결과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클래스에서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 학생들의 어떤 그 종단적인 기록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이보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지도학습 과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만들고 분석 채점 준거도 만들고 응답을 수집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컴퓨터를 훈련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에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성능이 이제 확보가 되었을 때 방금 보여드렸던 이보 그레이더는 굉장히 성능이 네, 좋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능이 있을 때는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교육 환경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용 전에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요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그 비지도 학습도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냈다라는 것이고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자동 채점 역사를 보시면은 1966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좀 저희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파워포인트를 파워포인트 말고 제가 요 어디 있죠? 네, 제가 네. 채팅창에 제가 이 논문을 네, 공유해 드리려고 네. 네. 씁니다. 네. 방금 이 논문을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구글에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냥 네,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자동 채점의 역사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앨리스 페이지라는 분께서 코네티컷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였고 교육 측정 평가를 네, 연구하던 분이셨고 원래 이제 어, 영어 교사이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 당시에 1966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 만든 걸 보고 네,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자동 채점도 할 수 있겠다. 서술형 학생들의 에세이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 수행했던 연구가 그 1966년 제가 방금 공유했던 그 페이퍼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업적인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이런 연구를 처음 할 때는 우리 연구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당시에 2009년, 2010년 그때 그 미국 전역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그 연구자가 뭐 대학에서는 한 20개 이상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벌써 많은 그런 이제 그 상업적인 회사에서도 많은 팀을 꾸려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널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뭐 유명한 페이지 라이팅, 뭐 ETS, 인텔 매트릭 전부 다 네, 이런 자동 채점을 이제 상업적으로 뭐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그런 네, 기업들입니다. 잘하시는 무크 그다음에 아마 대형 온라인 강의가 옛날에 유행이었다가 지금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이후로 네, 이 수요가 좀 늘 것 같고 저는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아마도 온라인 강의의 수요가 점점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무크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아도 대학에서 이제 대규모 온라인 강의가 상당히 이제 뭐 교양 교육에서 널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전히. 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맞춤형 교육도 결국 진단과 네, 학습 추천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학습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단이 네, 가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맞춤형 교육에도 활용되고 주도적 학습, 네, 학생이 이제 자기의 어떤 역량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으면은 네, 교사 의존도는 확실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도 네,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는데 저희도 아까 이보그레이더는 제가 박사과정 때 연구했던 것이고요.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한국에 이제 아까 소개했다시피 제가 이제 이전에 강원대학교 있었는데 그때 2018년에 저희도 한번 이런 걸 해보겠다 해서 이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했던 연구입니다. 네. 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를 했던 것이고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연구진 그대로 이제 네, 다른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는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중요성을 많이 깨우쳤거든요. 근데 요 시스템이 요 Y다 베스트로 들어가면은 제가 항상 요걸 하면서 좀 보여드리는데 안타깝게도 네,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현재. 네. 그래서 아쉽지만 네, 나중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곧 작동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저희 공동 연구하시는 그 최영철 교수님 그 연구실에 서버가 꺼져 있거나 뭐 그런 이유일 겁니다. 네. 거의 한번 그 정전되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은 리셋해야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연락드렸는데 네, 아직 소식이 없네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요 그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보시면은 네. 아 이런 거구나. 네. 알 수 있고 저희가 가 보면은 그 이제 가입한 분이 한 40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네 가입은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름은 Y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한번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저희가 요 뭐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저희의 인트로인데 네. 왜를 이제 왜라는 어떤 질문을 이제 우리가 그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한 170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Y라고 만들었고요. 네. 문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필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뭐 이게 아마 2019년 그때였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 학생들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제일 힘들었었고요.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것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비지도 학습으로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5천 명의 데이터로도 모자라 가지고 당시에 2019년에 아마 GPT-2가 공개가 되었는데 연구하는 최영철 교수님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어떤 대학원생이 이것을 이제 가지고 저희 논문을 쓰고 싶다 해 가지고 네 같이 연구를 했었던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GPT-2를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의 응답을 생성하면은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뭐 그 당시에 애트리에서 나왔던 다양한 API도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 가지고 문장 수준 그래서 학생들이 뭐 단어만 나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장을 좀 잘 좀 적어 보라는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는 이제 많은 힘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고 대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만들었고 선생님들께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양도 적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상황과 좀 동떨어진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프로젝트를 할 때 생각했던 게 선생님들께서 직접 채점 모델을 만들면은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업로드를 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채점 모델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있고 하면은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런 걸 업로드하면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다 갖춰놨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채점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좀 많은 프로그래밍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온라인에서 선생님들께서 뭐 자기가 채점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업로드해서 채점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YML이라고 만들었고, 네, 그때 이제 요까지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채점한 응답이 있으면은 저희 시스템에 와가지고 네, 자질 추출, 피처 익스트랙션도 하고 안에 이제 5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눌러보면서 이제 좋은 어떤 그 분류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분이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또 그런 문제를 이제 또 활용한다면 네,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어도 자동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네, 이 시스템이 여전히 이제 좀 좋지 않다는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이유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질문 내용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수업에 어떤 질문을 내가 쓰고 싶은데 어떤 퀴즈를 문제를 쓰고 싶은데 수업 내용의 질문이 딱 들어맞는 그런 질문이 이 시스템 안에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수업 내용에 관련된 그 질문을 찾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형성평가용으로 이제 이걸 이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수업 내용을 이제 문항에 맞추기도 어렵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없겠죠. 네. 문제의 수업 내용을 맞출 수도 없을 테고요. 네. 사실 서술형 평가는 문제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면 되는데 채점이 어려운 거죠. 사실 그리고 문제라는 거는 내가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하는 수업하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마다 다 어떤 다양한 어떤 문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정해진 문제를 이제 제공하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맞추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 문제에 이제 수업을 맞추게 되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비슷비슷한 네, 형성 평가를 하게 할 수밖에 없고 네, 혹시라도 이 문제의 수업 내용을 맞추게 되면은 네, 모든 선생님의 이제 수업이 다 비슷비슷해지겠죠.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EBS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수능에 내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EBS 문제만 이렇게 다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학생들이 좀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어떤 그 수업을 기획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정해진 문제가 가로막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평가를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좀 불편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두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만든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그 방법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도학습으로 이제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려면은 문제가 정해져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답을 수집하고 그래서 채점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채점 모델을 이제 활용하는데 이 채점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제를 써야 되고 비슷한 어떤 부류의 학생들의 응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채점 모델을 만들 때 이제 고등학생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중학생들의 응답을 바라본다면 중학생들은 전부 굉장히 수준이 낮은 학생들로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점 모델이 한번 정해지면은 채점 모델 만든 그 환경과 다 동일해야 되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제한적인 어떤 그런 범위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선생님들의 철학이라든지 수업 상황에도 굉장히 안 맞고요.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정해진 문제에 맞추다 보면 창의성과 다양성도 감소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게
학습 없이 채점 모델 없이 그냥 학생들의 응답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자동 평가해주고 피드백 정보를 생성하는 그런 시스템. 네. 그런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지금 오늘 보여드릴 싸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학생단 뭉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요 PPT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겠네요. 제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학생들의 응답 뭉치입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지금 문제 하나인데 요 문제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적으라는 거고 요 응답은 그 숙제 상황에서 수집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이제 응답을 한 거였고 이 당시에 이제 한 번 학생들한테 문제를 줄 때 요런 문제 10개를 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한 학기에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응답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네. 210명. 네. 이것을 이제 학생들한테 시켰고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응답을 이제 받았는데 선생님이 받은 거죠. 네. 받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긴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10개고 한 학기에 이런 거를 이제 4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40번, 네, 40개 문제를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부담이 클 텐데, 네.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네, 요거를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이제 요겁니다. 네. 나중에 한번 가셔서 보시도록 여기다가 또 네, 넣어드릴게요. 여기 가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께만 알려드리겠지만, 네. 나중에 알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자기 이메일 안 해도 되고 가운데 골뱅이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굳이 네 자기 아이디를 이제 뭐 직접 그 이메일을 넣지 않아도 된다 확인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시스템에서 특별히 뭐 저장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응답 분석이 있고 응답 분석하기에 가서 이제 아직 저희가 최종 버전을 만들진 않았는데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지. 그래서 요 학생들의 응답이 있고요. 네, 여기 누르면은 중요어를 추출해 주거든요. 네, 중요어를 추출해 주는데 이 중요어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네, 그 원리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학생 응답의 뭉치가 있고 학생 응답의 뭉치 안에는 정답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네. 잘 쓴 응답들이 어느 정도 있고 못 쓴 응답도 있고 뭐 적당히 잘 쓴 응답도 있겠죠. 네. 이 응답 뭉치에 우리가 어떤 그 정답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이 응답 뭉치에서 이제 정답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해 내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은 이제 상호 보강 원리라는 이 원리를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이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단어는 다른 잘 쓴 응답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그리고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단어와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도 네, 중요하다는 어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제 학생들의 응답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그 잘된 응답 속에는 네, 중요한 단어가 꽤 많겠죠. 네, 그런 단어는 또 다른 잘된 응답에도 많아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어떤 응답 단위 그리고 이제 그 단어가 가진 특성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이제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인지를 이제 추출해 내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그 문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할 수 없고 순수하게 이제 어떤 단어 기반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이제 저희 시스템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고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선별이 되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이 개별 문장을 이제 점수를 생성을 하는 거죠. 네. 이 단어를 가지고 중요어를 가지고 요 안에 들어있는 네, 응답을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중요한 단어를 기준으로 요 개별 응답은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응답에서 빠져있는 단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응답은 잘된 응답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응답도 빠르게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시스템에서 생성할 수 있는 정보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관한 어떤 그 정량적인 어떤 그 정보를 좀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빠진 단어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학생마다 다 다르겠죠. 네. 물론 점수도 다르겠지만 요 빠진 단어도 다 다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잘된 응답들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 응답 뭉치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개별 피드백을 만드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외부로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중요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게 잘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은 아십니다, 이거를. 자기가 만든 문제고 자기가 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어가 잘 된지 자기는 아는 거죠. 만약 이게 잘 안 되면은 이 시스템은 잘 작동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굉장히 잘 된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우주에서 원자가 형성되어서 뭐 중성자가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모범 답안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네,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까지는 몇 초 안 걸렸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 설정 분석도 있고 여기 사용자 설정 분석은 이런 걸 뭐 빼도 되고 유사어도 묶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복잡한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키워드를 조정할 수 있는 요 과정이 있고요. 기본 설정 분석으로 가면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까 요게 이제 그 점수라고 했는데 점수를 이제 잘 된 거를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잘 된 것부터 잘 못된 걸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잘 된 것 같은데 안 된 걸로 분류된 것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선생님이 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런 학생들의 그 점수가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줄 때 이 점수를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점수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기 때문에 등급으로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고 한 요 정도까지,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까지 훌륭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를 이제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밑에 이만큼은 대부분 다 이제 못 쓴 것들이니까 더 노력하세요라고 피드백을 하고 싶다면 요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요 문구를 네,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평가 완료를 하면은 여기 이제 학생들한테 리포트할 어떤 그 키워드들 네,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저장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결과가 생성됩니다. 여기 안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빠진 중요어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생각한 피드백 네, 문구도 있고요. 네, 이 안에서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점수로 내림차순을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응답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다 거의 비슷하죠. 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책을 찾아보고 답을 적은 학생들이거든요. 이 숙제라서.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도 꽤 있죠. 네. 이 학생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기억해 가지고 그냥 넣는 학생들이고요. 그 과정에도 이제 숙제인데 그냥 모르겠다라고 적는 학생도 있죠. 네,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여전히 네,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처럼 뭔가 많이 적었는데 점수가 낮은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단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요 학생들 피드백을 좀 바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다음에 다 되면은 네, 요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형태이고 보시면은 영어도 있습니다. 네, 여기 가고요. 네, 영어 버전도 있으니까 네, 영어 에세이도 작동을 한다. 네, 넣으면은 저희가 작동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PPT를 아마 공유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쌤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따로 해 주셔 가지고 네,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아무 말은 안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일단은 들어와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갖춰지면은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공유하고 하려고 네, 하나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49분 계시던데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네, 들어오시고 입장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응답 뭉치에서 어느 정도 잘된 응답이 있어야지 이 핵심어가 추출됩니다. 이게 이제 한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은 이게 형성평가이기 때문에 학생 응답 뭉치에 어떤 그 잘된 응답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피드백할 것도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는 걸 선생님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됐거나 네. 그래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됐거나 또는 문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응답을 원인 못 적으면은 저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선생님께서 그 원인을 다른 곳에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수업에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더 중요한 거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정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생들한테 뭐라도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다 못해도 내가 정말 수업을 잘했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못했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제 100명이라면은 한 두세 명만 잘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챗GPT입니다. 챗GPT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챗GPT한테 답 쓰라고 한 거거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네, 학생들의 응답을 쓰라고 하면은 이 쓰라고 하면은 엄청 잘 씁니다. 네. 정답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하는데 그러면 아마 쌤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그러면 뭐 싸이가 아니고 그냥 챗GPT 보고 평가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챗GPT가 선생님의 어떤 수업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은 선생님과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응답을 작성하고 챗GPT는 선생님이 제공한 문제에 대해서 챗GPT DB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답안을 생성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그게 아주 비슷비슷하면은 챗GPT가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해보시면은 학생들이 작성한 어떤 그런 응답 속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과 챗GPT가 생성해낸 어떤 그런 이제 응답 속에 있는 단어들과 일관성이 아주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일부는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챗GPT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학생들의 응답을 채점하면은 거의 성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뭐 다 한번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챗GPT의 그런 이제 그 가상의 응답들을 이제 이 시스템에 넣고 학생들의 이제 응답이랑 같이 섞어 가지고 네 돌리면은 그냥 이 학생들의 응답만 가지고 저희 시스템을 돌리는 것에 비해서는 향상이 더 됩니다.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을. 네,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챗GPT를 이제 그런 용도로 지금 좀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완전히 학생들의 응답, 여기 있는 학생들의 응답을 무시하고 채점 모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런 식이면 사실 챗GPT에게 전부 이제 평가를 의뢰한다거나 또는 선생님께서 만든 모범 답안을 가지고 이제 다 그냥 이 학생들의 응답을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해보시면은 내가 모음 답안 1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의 이 응답을 내 모음 답안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볼까? 채점을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하시는 그 많은 연구자가 있는데 네. 저희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잘 안 됩니다. 네.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지도학습 할 때 저희가 이런 이보 그레이드를 만들 때 2만 개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썼거든요. 저희가 사실 학생들의 응답을 이제 뭐 이런 모범 답안을 한 100개 정도는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채점 모델을 못 만들고 학생들의 응답을 2만 개나 수집을 해가지고 다 채점해서 만드는 이유는 모범 답안 가지고 네, 채점이 안 됩니다. 네, 평가가 굉장히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응답이 데이터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이제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용도로 지금 챗GPT를 쓰고 있냐면 논증과 같은 그런 문제는 학생들의 응답이 굉장히 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주장을 쓰게 하고 그 주장에 이제 어떤 근거를 쓰게 하거나 뭐 이런 어떤 긴 글의 이제 그런 이제 문항을 서술형 문항을 주면은 그런 긴 글의 문항은 선생님들께서 채점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생이 이제 첫 번째 문장에다가 이제 뭐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근거를 쓰고 그 다음에 보장을 쓰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굉장히 뒤죽박죽을 쓰기 때문에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서술형 평가를 할 수 있냐면 학생들의 일단 응답을 주장별로 다 따로 모아내고 사용한 근거를 근거대로 다 모아내고 사용한 보장을 다 보장대로 모아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의 요소를 이제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 네, 학생들의 언어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긴 글을 요소별로 분류하는 용도로 저희가 지금 챗GPT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정확도가 100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만 60%, 70% 정도는 네, 정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긴 글 같은 경우는 어, 학생들의 응답의 구조도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구조 분석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주장, 근거 각각 다 분석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한 60%, 70% 정도 되어도 선생님의 어떤 그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걸로도 저희가 지금 챗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시스템과 이런 언어 모델과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지도 방법을 저희가 만약에 쓴다면은 제일 좋은 장점이 네, 모델 훈련이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과 잘 맞는 어떤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되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약간 이 테스트한 문제만 한 600개 정도 문제를 지금 테스트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따라서 어떤 거는 뭐 학생들 응답이 20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600개까지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계속 넣어보면서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떤 경우에 잘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네, 저희 기준에서는 네,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요 그 정확도를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인간 채점 일치도의 약간 80% 정도, 그 다음에 지도학습, 그 고비용의 지도학습의 약간 90% 정도의 그 네, 정확도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모자른 20%하고 10%는 선생님이 네, 좀 수고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항이 아니라 모든 문항에 적용을 가능하니까 뭐 선생님께서 일단 써보시고 네, 잘 작동이 안 되면은 네, 그냥 하셔야 되고요. 잘 작동되면은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네, 써보시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 비지도 방법으로 이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학습 방법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초기 평가는 네, 저희 이 시스템으로 일단 먼저 해서 이제 사람이 채점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채점을 하시고 그 데이터가 이제 나중에 지도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형태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자동 평가를 하는 연구가 크게는 이제 세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관한 평가는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와 그리고 엄격한 그런 그 모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비용이 상당하겠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그런 이제 개념에 관한 평가, 정확도가 조금 낮아도 되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네,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고, 아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수업이라면 수업인데, 네. 잘 듣고 있나?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만약에 이게 진짜 대학원 수업이었다면은 끝날 때쯤에 오늘 제가 수업한 내용을 한 5줄로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보시오라는 이제 문제를 주면은,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동 평가하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챗GPT한테도 물어봐도 네, 채점을 못 합니다. 네. 오직 선생님들의 어떤 그 응답을 가지고 저희 시스템을 돌려서 네, 피드백은 줄 수 있고, 누가 내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빠르게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혹시 눈치가 좀 빠르신 쌤께서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시스템이 사이피어닷컴이라고 했고요. 네, 여기가 방금 소개했던 싸이라면은 네, 여기가 이제 동료 평가 시스템도 붙여놨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구조가 똑같아요. 아까 전처럼. 네. 이거는 뭐냐면은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동료 평가 도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한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저희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채점 준 거랑 같이 다른 친구의 응답을 평가하도록 네, 링크를 만들어서 날려주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의 뭐 100명이다 하라고 하면은 100명치 응답을 엑셀에 요렇게 담겨져 있는 엑셀에 넣고, 여기 앞에 이메일을 넣어서 클릭을 하면은, 자, 한 개의 응답을 3명에게 전달해 줘. 뭐 4명에게 평가를 하도록 해 줘.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요 1인당 채점수가 있고, 그리고 평가 준 거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개별 평가표를 만들어서 100명에게 이메일로 쏴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제 들어가서 여기다가 채점을 하면은 어 이제 이 결과들이 선생님한테 다 가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냥 동료 평가 도구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왜 이걸 만들었느냐? 최초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을 굳이 AI를 가지고 이제 꼭 평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도 동료 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 작동이 안 되면은 선생님께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네, 옆으로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보내줘도 된다. 아마도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못했거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요 채점을 하면서 요 채점 준 거를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자동으로 됩니다.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6개를 평가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다른 친구의 응답을 6번 평가해야 되고 채점 준 거를 6번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강제적인 어떤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었고, 실제 근데 학생들이 또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강압적으로 의견을 묻지는 않았는데 다들 굉장히 유용했고 네,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네,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요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채점 준거표를 가지고 채점한 그 평균값과 선생님이 채점한 것의 상관관계가 0.8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 근데 물론 이제 답이 보면은 조금 명확합니다. 네.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복잡한 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뭐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혀 못하지 않고 평가를 또 평가 준거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싸이 시스템이 피어와 함께 연동이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서술형 평가를 두려움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싸이 시스템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제 것처럼 싸이를 가지고 먼저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좀 수월하게 한 다음에 채점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네 아까 잠깐 오늘 작동이 안 됐던 그 시스템에도 한번 연결해가지고 네 학습 플랫폼화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문제 예시들 하나 몇 개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게 이제 요즘 흔히 유행하는 문해력 평가인데 지문을 보여주고 문제를 주는 겁니다. 답이 굉장히 닫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작동합니다. 저희 시스템이.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지문을 안 주고 문제만 물으면은 답이 열리겠지만 지문을 읽고 문제를 묻는 것들. 근데 실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교육 현장에서는 흔하거든요. 네. 요 문제도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이게 그림을 주고 문제를 묻는 건데 뭐 금속 나트륨과 반응한 수용액을 찾는 방법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요거는 답이 아마 불꽃 반응이가 그런 거예요. 이것도 답이 닫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네, 뭐 정답을 쓰는 학생들은 이게 제대로 쓰고요. 네. 그리고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엉뚱한 답을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네, 잘 작동하는 문제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이렇게 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문항일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항은 뭐냐면 지문을 3개를 줍니다. 지문을 3개를 주고 요 보기 맨 밑에 있는 지문에서 문제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근거에서 정리를 해라는 거죠. 네. 결국 여기에서 가져와야 될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고 가와 나에서 가져와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응답이 엄청 길겠죠. 이렇게 길어도 네, 학생들이 가져와야 될 어떤 핵심어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닫혀 있고 저희 시스템에 잘 작동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은 사람 평가보다 사람과 저희 시스템의 평가 일치도가 어떨 땐 더 높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이게 평가가 상당히 불편한 평가거든요. 응답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지치는 그런 이제 응답들인데 저희가 이 평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만들었냐면 다 지문에서 이제 학생들이 쓴 단어들만 따로 다 모으는 거죠. 나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들만 따로 모으고 요 보기에서 나온 지문들만 이제 단어들만 따로 모으고 그리고 제시하지 않은 단어들만 또 따로 모으는 겁니다. 네, 학생의 응답을 하나 보기 그리고 학생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 제시된 지문에 없는 단어들 이게 다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네,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아까 논증처럼 학생들의 긴 글을 다 쪼개는 거죠. 다시 분리를 해서 이제 이 학생이 가해서 좋은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추출해냈는지 나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내용을 활용했는지 보기에서 가져왔는지 이걸 이제 하나하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요런 문제는 실제 고등학교 수행평가로 쓰고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대학 논술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이제 교육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네. 네, 저희가 이 시스템도 저희 시스템으로 잘 작동을 한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열려 있는 문제도 많이 지금 그냥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래서 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일단 넣고 돌리면은 잘된 것과 이제 중간 정도 그리고 이제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는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선생님께서 보시면은 오히려 특별하게 작성된 그 창의적인 응답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당연히 뻔한 응답들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뻔하지 않은 응답들, 그 응답들이 이제 밑에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 이제 형편없는 응답들이랑 잘 됐지만 이제 창의적인 응답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주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제 대부분 형편이 없잖아요. 형편이 없을 때 이런 게 이제 눈에 잘 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런 문제도 일단 저희 시스템에 넣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예 좀 덜 피곤하게 창의적인 응답이 눈에 잘 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까 요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개별 피드백을 주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학생 이름이 있어 가지고 좀 그냥 뭐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198페이지로 되어 있는 개별 보고서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요 두 장씩이 한 명한테 가야 될, 네, 인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개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면은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의 어떤 뭐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응답 한번 다시 보고 선생님이 이제 그 아까 제공했던 피드백을 보고, 네. 뭐 요걸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에서는 요거는 생성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런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은 엑셀 머지, 한글 머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좀 번거롭습니다. 네. 근데 학생의 정보를 이제 저장하지 않는 그런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개별 피드백도 빠르게 좀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굉장히 두서없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게 좀 이렇게 선생님들의 얼굴도 좀 보면서 뭐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면서 이렇게 좀 인터랙티브하게 강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뭐 다양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질문 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병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저도 공유를 했는데, 네. 그럼 제가 공유를 일단 중지할까요? 네. 아닙니다. 제 얼굴을 네, 보여드리려고 네. 비디오 시작, 다시. 예,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해주신 그 과학 교과의 특성이, 이 문제의 특성이 대체로 에세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수학 문항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제 수학적인 문장은 조금 다르잖아요. 에세이와 네, 다르게 좀 네, 단어 기반으로 채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논리적이고 위계적인 성질이 좀 강하거나, 네, 또 수식과 그 문자가 좀 뒤섞여 있고, 뭐 띄어쓰기 규칙도 좀 없을 수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런 상황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기술이 잘 적용될 것 같은지, 혹은 그게 어렵다면 어떤 점 때문에 어려울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자동 채점 연구할 때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텍사스 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이 수학 교육하시는 분이셨는데 뭐 개념적인 이제 수학에도 개념적인 게 꽤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통계 개념이라든지 그때는 무작위 뭐 개념이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서술형 응답을 뭐 자동 채점하는 그런 걸 같이 만들어서 저도 이제 연구에 참여해 가지고 뭐 저자인 적도 있었는데 그런 개념적인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 시스템은 다 텍스트 정보로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근데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수학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보질 않아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 현재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이제 글 속에 들어있는 단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언어에서 이제 텍스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근데 아마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어 당연히 추출이 안 되겠죠. 학생들이 쓴 글에서만 저희가 이제 추출이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같이 연구하는 그 교수님들, 저희도 물론 이제 수학에도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연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어 학생들의 이제 그 쓴 수식 같은 경우도 어찌 되었건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시 그 표현 양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 네. 뭐 어떤 기계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약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약분이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전달될 수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쓴 수식 자체도 어떤 이제 어찌 되었건 뭐 텍스트에서 정보가 오는 것도 있겠지만 수식 자체에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경우도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뭐 아무래도 수학 같은 경우는 그 타이핑으로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런 아주 정형화된 텍스트가 아니라 학생들이 수학 문제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타자로 친다기보다는 손으로 이제 써야 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을 테고, 물론 워드 프로세서로 이제 학생들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효율성도 낮고요. 그래서 그런 손으로 어떤 뭐 수식을 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뭐 이제 늘었다고 하고, 최근에 그런 OCR 몇 개가 이제 그 유료화된 어떤 OCR 프로그램 많이 나왔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의 일단은 그 쓴 응답을 디지털화 시키는 게 일단 우선적이겠죠. 그 디지털화 된 다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 시스템으로 돌리도 되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요 핵심어 추출하거나 요런 과정이 텍스트여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텍스트라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연어 정보들을 가지고 뭐 디지털화 한 다음에 이제 요 알고리즘으로 이제 A라는 건 이제 단어가 되겠죠. 이제 근데 나중에 선생님께서 하실 때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뭐 수학적인 표현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뭐 약분한 다음에 미분해서 뭐 뭘 했는데 이제 답이 도출됐다라고 했고, 학생들이 이제 정상적인 학생들이라면은 아마도 뭐 그렇게 이제 쓰겠죠. 네, 그렇게 하고 뭐 선생님 말 안 듣고 뭐 자기 생각대로 적는 학생들은 그 과정이 많이 빠져 있거나 뭐 그러겠죠. 네. 그런 학생들을 이제 구분해내는 그런 모델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제 직관적으로 그냥 막 생각해 본 겁니다. 네. 이게 오랫동안 고민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건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우리가 하나씩 좀 뭐 가까운 데 계시면은 뭐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네. 있는데요.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이제 싸이가 챗GPT와 갖는 차이점이 수업 내용이나 맥락을 포함할 수 있어서 그게 좀 강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교사가 직접 그 뭐 교과서라든지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이 싸이 내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인지가 네. 궁금해서. 저희가 그 굉장히 이제 업데이트의 어떤 나름의 이제 그 플랜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네, 저희가 하나의 이제 그 선생님께서 모범 답안을 넣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넣는 그거를 넣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응답들이 더 좋은 응답이라고 이제 일부 좀 추가적인 점수를 그 가중치도 이제 자기가 조정할 수 있고, 네. 그런 어떤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 실제 지금은 저희가 이런 그 온라인에서는 그게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되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네. 콜앱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정보를 줘가지고 그 정보로
어떤 특정 응답에 이제 가중치를 주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도 되고 챗GPT가 만들어도 되는 거죠. 뭐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온라인에다가 뿌리어서 구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도록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은 아마도 네, 좀 이제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2020년 7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2021년 7월부터 했어가지고 그때는 챗GPT가 없었고요. 초고대 언어 모델도 공개가 안 되어 있던 시점입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온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때 제안서에 넣었던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 이런 모델이 나와가지고 실제 같이 작동을 해보니까 잘 되는 것 보고 저희도 상당히 재미있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도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채점은 절대 못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이제 학생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다가 학생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학생의 요 응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나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음 답안을 가지고 요 응답을 채점하면은 그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네, 잘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서술형 평가 예시에서 가나 보기 그리고 학생이 생각해낸 그 단어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게 네, 된다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상호 보강 원리가 주로 적용되는 범위는 학생이 생각해낸 단어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쵸. 네. 어찌되었건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어찌되었건 이제 가라는 정보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학생들이 이제 가에서 쓴 단어들만 이제 그 엑셀에 이제 쫙 모으면은 물론 이제 가를 다 적어버린 학생은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네.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떨 때는 이게 잘 작동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작동하지도 않기도 하는데 저희가 요 문제를 줄 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글자를 제한해 가지고 요 문제를 주거든요. 예, 구글에 가 보면은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타이핑을 쳐 버리면은 네, 이 학생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그렇게 입력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만 이렇게 모아서 그걸 가지고 쌀을 돌리는 거죠. 네. 예, 가 응답으로 쌀을 돌리고 나 응답으로 쌀을 돌리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의 응답이 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시한 지문별로 분리를 하고 분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 시스템을 돌리면은 네, 잘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아닌 내용들을 쓰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싸이가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제각각의 어떤 그 응답들을 이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넣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떨 때는 또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돌려보고, 네, 뭐 잘 되면 되고, 잘 안 되면은 사실 그 단어가 되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요 문장을 보고 똑같이 이제 이 단어를 쓰면은 선생님께서 좀 점수를 좁게 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유식한 단어들을 이제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 보기 점수도 높고 마지막에도 이제 뭔가 다양한 어떤 뭐 좋은 단어들이 잘 보인다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보시고 네. 잘했다라고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이제 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피드백이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학생은 일단 보기에서 옥수수 경작과 관련된 현상을 이제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 이제 가에서도 이제 뭐 중요한 어떤 내용 요소들을 잘 찾아냈고 나에서도 뭐 잘 찾아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의 피드백이 엄청 길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학생들 피드백 있잖아요, 맨 끝에. 근데 여기에 이제 피드백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피드백 주면은 굉장히 감동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네, 괜찮은 네,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 요거는 사람 채점 2명한테 시켰고 3명까지도 저희가 시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자동 채점 그 싸이 점수도 있는데 사람끼리도 그렇게 일관성이 높지 않아요. 네. 요 하나 지금 시간이 네, 9시네. 네. 저희가 국어 선생님이랑 뭐 저희가 이제 과학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국어 선생님과 같이 연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국어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한 건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 두 분이 채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넘어갔네. 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요런 게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죠. 네. 선생님들 사이의 점수의 어떤 일치도가 0.799인데 선생님과 저희 시스템의 점수, 근데 저희 시스템에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없는 그냥 저희 시스템에서 나온 점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0.6이다. 0.68이대. 요건 상당히 이제 요 선생님은 저희 시스템과 뭔가 채점 양식이 좀 비슷하다는 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저희가 기대하는 반대, 때로는 이런 결과도 얻을 때마다 저희가 좀 기쁘기도 합니다. 네. 보면은 선생님들 사이의 어떤 그 일관성보다 저희가 이제 저희 점수하고 이제 그 시스템의 점수랑 선생님의 점수가 더 일관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두 선생님들의 생각은 저 먼데 가 계시고, 네, 저희 싸이 점수는 사실 좀 약간 좀 두리뭉실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간 정도에 항상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저희 시스템은 이제 강점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또 문제의 경우에 따라서 아까 전에는 이게 같은 선생님입니다. 요 5문제는. 네. 이 선생님은 이제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선생님에 비해서 이 채점의 싸이 점수가 좀 멀었는데 요건 또 반대 경우고요. 네.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했었고 뭐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10개 문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학생이 300명 정도인데 300명에게 그 수행평가 규모의 그 10개의 서술형 평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네. 진짜 수행평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진짜 수행평가 전에 연습으로 한 수행평가입니다. 네, 연습으로 수행평가를 주려면은 피드백을 다 줘야 되죠. 진짜 수행평가는 피드백을 안 주십니다. 네. 그냥 평점만 하고 점수를 보고하면 되는데 예행 연습은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네, 이제 9월 달에 저희 또 학기 아마 대부분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시면은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그 수업에 있는 그런 문제들 아무 문제나 일단은 숙제를 한번 줘 보시고요. 네. 나중에 엑셀에 받아와 가지고 저희 시스템에 와서 한번 그냥 한번 돌려 보시면은 네, 재밌을 겁니다. 네. 생각보다 잘 되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너무 좋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서술형 평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냥 네, 쓰시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뭐 질문이 있으시면 사실 저는 요 뒤에도 계속 시간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네, 뭐 굳이 안 맞추고 계속 얘기해도 되는데 아마 쌤들께서 많이 힘드셔서 네, 이제 뭐 마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러면은 네. 네네. 이게 오늘 네, 마무리를 오늘 사실 질문 많지만 저는 따로 듣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 여기 1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학교육이신 분께서는 13동 잘 아실 테고 네, 혹시 지나가시다가 네, 한번 뭐 아니면 제 메일로 한번 연락 주시면은 뭐 언제든 편하게 네, 뭐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다. 네, 시스템 활용하시면서 또 연락 교수님께 드려서 협력 네. 많이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연구 네. 참여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네. 저희 연구 네,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어떤 연구든 저희가 네, 서포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름학교 네. 마지막까지 참석해 즐거웠습니다.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 여름학교 강의들에 대한
설문조사, 피드백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요거 작성해 주시고 20명 추첨해서 그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